우리가 오브젝트 풀이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이 오브젝트 풀이라는 녀석은 배열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얘가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뭐 메모리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결국엔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이 속도라는 측면, 그다음 메모리 관리라는 측면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얘가 메모리 오브젝트 풀이 한없이 커졌을 때 엄청나게 커졌을 때 얘네들을 다 검색하는 이 검색에서의 시간적인 로스가 되게 크더라. 시간적인 로스가 너무 커가지고 얘네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국에는 알고리즘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검색을 획기적으로 줄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색을 줄이기 위해서 이 배열이라는 녀석을 써면은 얘가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당된 거 하나씩 하나씩 검색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내가 볼 거는 이 배열을 어떻게 리스트라는 애로 바꿔가지고 한번 보려고 해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로. 이렇게 할 거야. 이 리스트라는 애한테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녀석만 담을게요. 그러면 언뜻 생각해도 그렇잖아. 여기에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녀석만 이 그룹에다가 담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검색 자체가 필요 없네. 그냥 여기 그룹에서 아무나 하나 잡아 끄집어내도 무조건 비활성화되어 있는 녀석일 거 아니야. 검색이 필요 없죠. 여기에서 그냥 아무나 그냥 잡아 끌으면 돼. 어처구니 없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자료 구조를 쓰느냐 이 자료 구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야. 잘 봐요. 배열에는 지금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 풀 이 배열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비활성화든 활성화든 다 같이 담겨져 있어. 그렇죠? 이 안에 다 같이 담겨져 있어. 그런데 우리는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든 말든 우리는 어떻게? 리스트에다가 따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녀석들만 담을게. 자, 그러면 어떨 때는 비활성화된 녀석이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0개일 수도 있지. 그치? 어떨 때는 뭐 20개일 수도 있고 크기에 이거에 따라서 계속 크기가 줄었다 늘었다 되죠. 하나였다가 10개였다가 20개였다가 줄었다 늘었다 되잖아. 그치? 자, 배열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라고요? 붙어 있으니 한 칸씩 옆으로 가면서 너니 이렇게 검색할 때는 빨라. 그치? 이거 빠른데 배열이 갖고 있는 단점은 데이터를 중간에 삽입하거나 이 중간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낑겨 넣고 싶어. 그럼 얘네 다 밀어야 돼. 그지? 혹은 얘네를 삭제하고 싶어. 그럼 또 다 당겨야 돼. 이런 단점이 있는 게 배열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하겠다고. 이 리스트라는 애는 자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면 돼요. 리스트라는 애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어. 메모리가 전체가 있다면 이렇게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 애들이야. 근데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주소가 있어요. 이 주소는 누굴 가리키는 주소냐? 바로 이 녀석에 있는 주소를 가리켜. 주소, 데이터. 이 주소는 또 얘를 가리켜. 오케이? 얘는 또 주소, 데이터. 다음에 또 있다면 이 주소는 또 걔를 또 가리킬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봐라. 이제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는 어떻게? 뜨문뜨문 떨어져 있으니까 검색하려면 이게 배열은 바로 옆에 한 칸씩만 그냥 이동하면서 너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그렇게는 못해. 그쵸? 걔는 그렇게는 못하고 너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배열보다는 순차적으로 검색할 땐 느려질 수 있어. 그쵸? 근데 단 이런 거는 빨라. 내가 얘를 지워버릴게. 그럼 배열에서는 어떻게 해? 이걸 없애버리면 당기거나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지워버렸어? 그러면 주소를 여기 얘가 참고해야 되는 이 주소가 아니라 그냥 일로 넘겨주면 돼. 이렇게 연결해보면 돼. 링크를 내가 태우기하고 희주하고 이렇게 나하고 내가 태우기 참조하고 있고 태우기가 희주 참조하고 있어.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놨는데 태우기를 우리 자리에서 빼버릴 거야. 그럼 난 링크를 희주한테 그냥 다 이렇게 연결해버릴 거야. 얼마나 편해. 그쵸? 링크만 이렇게 연결하면 되니까. 보통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링크드 리스트 뭐 이런 것들도 얘기 많이 해요. 찾아보세요. 자, 리스트 구조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링크 구조로 되어 있어. 연결하고. 그럼 추가할래도 어때? 우리 사이에 태우기가 또 껴들 거야.
그럼 이렇게 연결했던 거 끊고 이쪽으로 연결해주고 얘한테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편하겠지. 추가 삭제가 자유롭다. 괜찮죠? 이런 거 할 때는 또 리스트가 좋아. 그래서 우리가 자료 구조를 리스트로 해버리면 어때? 비활성화되어 있는 목록이 늘었다 줄었다 할 거니까 리스트로 해버리면 어때? 훨씬 더 가져올 거야. 빠르게. 그냥 거기 안에 있는 거 첫 번째 녀석 그냥 끄집어내면 얘는 비활성화인 거야. 그치? 그래서 리스트로 해볼게요. 자, 우리 이거 열고 여기 수정아 여기 불 좀 맨 위에 것 좀 꺼줄래? 오케이. 자, 코드를 열어보죠. 플레이어 파이어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뭐 프로그램을 쓰든 뭐든 이런 거에서 알고리즘 막 풀다 보면 거기서는 어떤 공식 문제나 이런 것들 막 풀 수도 있겠지, 그치? 뭐 수열을 풀든 뭐 소수 구하는 걸 풀든 뭐 로그를 어떻게 해서 풀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공식을 수식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자료 구조가 따라가줘야지 되는 알고리즘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배열로 했던 걸 리스트로 바꿨을 때 이런 것들도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은 같이 붙어서 공부를 해줘야 돼. 알았죠? 알고리즘 문제는 풀되 자료 구조라는 애들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세요. 몇 개 메인이 되는 애들이 있어. 알았지? 그래, 이양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딕셔너리라는 애도 하나 있었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딕셔너리라는 애도 있었죠. 그지? 얘는 키하고 밸류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지? 키는 어찌 보면 인덱스 같은 거야. 배열의 인덱스. 이렇게 배열의 인덱스에다가 밸류는 뭐야? 그 안에 들어가는 값. 그치?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으로 구조가 좀 달라서 그래. 어떤 해시 테이블 구조? 이것도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해시맵, 해시 테이블, 딕셔너리 이런 것들이 찾아보다 보면 계속 나올 거야. 얘네들의 어떤 차이점도 한번 꼭 보길 바래요. 이런 거 하면 C샵에서 반드시 또 튀어나오는 게 C샵에서 반드시 튀어나오는 게 이런 것도 보다 보면 왜 이거고 왜 저거고 막 이런 것들 중에 튀어나오는 단어가 이제 박싱 있고 언박싱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단어들만 나열해 주는데 이거 꼭 찾아보세요. 박싱, 언박싱. 박싱은 박싱 한다는 건 뭐겠어? 이렇게 쌓아버리는 거야. 언박싱은 다시 풀어버리는 거고. 걔가 C샵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하는지 한번 꼭 보세요. 박싱, 언박싱 이런 것들 꼭 찾아보세요. 기본적으로 C샵 문법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 그리고 자료 구조에서 딕셔너리 이런 것들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키하고 밸류. 자, 이런 키들은 우리가 보통은 이런 해시라는 해시 펑션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찾아내서 넣는 편이에요. 뭐 얘네들 우리가 여기다가 스트링으로 뭔가를 넣더라도 얘네들 내부적으로 어떤 해시 펑션이라는 데다가 이 값을 넣어주면 여기에서 유일키 같은 것들을 유일한 것들을 하나 키로 던져주거나 뭐 이렇게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얘한테 딱 배열처럼 인덱스로 할당해서 쓰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뭐냐 비트코인 채굴은 뭘 채굴하는 거야? 비트코인 채굴하면 코인이 하나 툭 떨어지나? 비트코인 채굴은 뭐예요? 알아? 응. 바로 저는 해시 펑션에서 저 유일키 찾아내는 거야. 유일키를 찾아내는 거야. 근데 되게 많은 것들이 있다면 유일키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유일키를 찾아내려면 그래서 쟤를 채굴하는 거야. 하나 유일한 걸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걸 찾아내려면 계산을 되게 좀 빵빵하게 써야 돼. 그래서 GPU를 써요. GPU를 하나 가지고 하면 느리니까 몇 개를 써. 여러 개를 GPU로 막 붙여가지고 저 연산해가지고 저 하나를 찾아내는 데 써요.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건 비트코인 유일한 비트코인 하나 탁 튀어나와야 되잖아. 저걸 해시키 같은 거를 하나 해시 펑션에서 찾아낸다고 보면 돼.
오케이? 그러면 걔네들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 딕셔너리 내부 구조를 보면 저기에 밸류가 들어가는데 저 밸류에는 리스트들이 또 들어가거나 이렇게 링크들이 다 걸려 있어요. 링크들이 걸려 있는 구조야. 또 찾아봐봐. 얘네 자료 구조를 찾아보자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이나 얘네들도 내부적으로 링크가 다 걸려 있어. 이 키에 대한 정보에 대한 링크들이 다 우리 아까 리스트 구조처럼 봤던 것처럼 걸려 있어. 그러면 어떻게? 저 어느 녀석을 찾아서 타고 들어가다 보면 얘네 링크 누군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요? 얘네들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갈 수 있고. 그지? 비트코인 채굴. 근데 그것도 난이도들이 있어서 어떻게 더 할까 이런 것도 그거를 걔네들의 또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들이 몇 단계가 있지. 그래서 자료 구조 이런 것도 딕셔너리라는 것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시험에서는 그냥 딕셔너리 한 다음에 키 밸류 해가지고 쓴단 말이야. 그렇게만 해서 쓰면 안 돼. 어떤 게 더 빠른지 리스트하고 배열하고 딕셔너리하고 얘네들이 검색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더 빠른지 이를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줘야, 그치? 최소한 배열, 리스트, 딕셔너리, 오케이? 얘네들 중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료 구조를 선택해서 써야 더 빠른지 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코딩 테스트라는 게 필요한 거야, 사실은. 이때 얘가 제대로 된 자료 구조를 선택했는가? 이 상황에서. 그런 것도 보기 위함이지.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이 플레이어 파이어에서 생긴 문제점을 개선을 해볼게요. 자, 얘는 세 번째. 오브젝트 풀의 검색 속도를 개선하고 싶다. 오케이? 얘네를 뭘 가지고 할 거냐? 리스트를 이용하여 비활성화 되어 있는 총알만 관리. 이렇게 해봅시다.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봅시다. 자, 이 리스트라는 애를 쓰려면 반드시 제네릭이라는 애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네릭을 사용하겠다. 이게 있어야지 쓸 수가 있어요. 왜? 리스트가 제네릭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야. 어차피 문법 보면 별거 없어. 그냥 꺽사에다가 여기다 T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이 형식적인 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건데 결국에는 얘가 의미하는 건 일반화라는 얘기야. 리스트라는 아까 같이 어떤 데이터를 담을 그릇인 거야. 결국에는 데이터들을 담을 그릇인 거야. 배열은 하나씩 차곡차곡 우르르 이렇게 공간 정해놓고 담는다면 리스트는 그렇게 한계는 없어. 이렇게 하든 어쨌든 나는 계속 담을 수 있는 이런 그릇을 뜻하는 게 리스트야. 오케이? 근데 그 리스트에다가 나는 인트만 담는다. 혹은 나는 게임 오브젝트만 담는다. 나는 플롯만 담는다. 그때마다 그럼 리스트 종류를 새롭게 다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다가 인트만 담을 수 있는 그릇. 우리 배열 보면 어때요? 따로따로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치? 인트 배열 기호 한 다음에 만들어줘야 되잖아. 게임 오브젝트 배열 기호 한 다음에 다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리스트는 어떻게? 얘는 제네릭이라 어쨌든 얘는 그냥 리스트 자료 구조로 리스트 데이터 자료형으로 만들 거야. 대신 여기다가 제네릭이라는 문법을 이용하면 이 리스트에다가 우리가 얘는 인트를 담을래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법은 우리가 리스트라는 자료형 하나만 쓸 건데 문법상을 하나만 쓸 건데 여기다가 얘는 뭘 담을 수 있어 표현만 해주면 여기다가 계속해서 그걸 확장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제네릭이라는 애가 들어가요. 약간 일반화 시켜서 담을 수 있다는 거야. 이 통에다는 인트도 담을 수 있고 어쩔 때는 이 통에다가 게임 오브젝트도 담을 수 있고 그러면 되게 사용하기 편하잖아. 마치 오버로딩 들어봤었죠. 함수의 오버로딩 더하기에서 정수만 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플롯들도 더할 수 있고 근데 더하기라는 그거 하나로 우리가 퉁치는 것처럼 얘도 약간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리스트를 하나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 리스트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자, 우리가 만드는 이 오브젝트 풀이라는 이 녀석은 이제 배열로 이거 안 쓸 거야.
얘를 리스트로 바꿔볼게. 자, 리스트라고 놓고 꺽쇠. 얘는 게임 오브젝트. 리스트 자료형인데 이 리스트라는 자료형은 뭘 담을 수 있게 할 거냐? 게임 오브젝트를 담겠다. 이 얘기인 거야. 오케이? 여기다가 플랫풀 이러면 똑같이 놓읍시다. 오케이? 그러면 얘네를 리스트로 자료 구조로 만든 거야. 그럼 사이즈는 얘는 정해줄 필요 없어.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할 거니까.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초반에 정해주거나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도 꼭 찾아보세요. 됐지? 자, 그럼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자, 얘는 이제 배열을 생성할 게 아니라 배열 사이즈를 생성할 게 아니라 저 리스트를 얘를 생성할 거예요. 오케이? 자료 공간을 할당할 건데 어떻게 게임 오브젝트 이런 배열을 할당할 게 아니라, 자, 봐봐, 여기다가 이렇게 치면 new 하면 이렇게 딱 자동 완성으로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 담을 거 나와. 그럼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이렇게. 이것도 리스트라는 애의 생성자인 거야. 그렇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제네릭에 관련된 이 문법을 써주면, 아, 얘는 게임 오브젝트를 담는 리스트로 내부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C샵에 보면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다.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얘도 한번 꼭 찾아보세요. 분명히 대다수 자바 계열이나 이런 데서 어레이 리스트라는 애를 배열 같은 거 할 때 되게 데이터를 담을 때 많이 쓰거든. 근데 이쪽에서는 어레이 리스트를 안 써. 뭐 그게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바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박싱, 언박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이 정도 상식은 있어야지 돼요. 찾아보세요. 어떻게 어레이 리스트라는 애를 꼭 찾아봐. C샵에서 구글 링 잠깐만 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됐지? 자, 그럼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담았어. 자, 얘는 공간이 할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초반에 아무 공간이 없어. 그쵸? 얘처럼 몇 번째에다가 이렇게 넣어라가 아니라 몇 번째에다가 넣어라가 아니라 있다면 거기에다가 넣겠지만 공간이 아직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넣을 때는 얘한테 이렇게 넣지 않고 추가를 해요. add 이렇게. 그럼 어떻게? 공간을 빈 메모리 얻는 공간들을 이렇게 여기 비었네. 여기 비었네.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게 촥촥촥촥 추가를 하는 거야. 다음 것도 add 하면 이렇게 링크 이렇게 아까처럼 걸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거야. add가 있으면 또 지우는 건 뭘까 이름이? 추가한다, 제거한다. 뭘까? 그래, 뭐 remove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 오케이. 자, 여기에는 뭐 하자고? 비활성화되어 있는 녀석만 넣자고. 왜 얘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녀석만 넣은 걸로 알 수 있어요? 비활성화 시키니까, 그쵸? 여기는 다 뭐만 되어 있어? 비활성화만 되어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에서 내용이 바뀔 거예요. 자, 이 업데이트에서 내용을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미션이야. 미션. 자, 오브젝트 풀에서 비활성화 되어 있는 녀석을
활성화 시켜주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를 지금 저거를 수정해서 업데이트에 있는 요 내용을 수정해서 발사 버튼 눌렀다면 어떻게 요 내용을 수정하자는 얘기예요. 알았지? 해주자. 자, 요걸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미션은 다 쓴 총알은 탄창에 다시 넣어줘야 한다가 두 번째 미션이에요. 알겠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배웠지만 짱구를 좀 굴려봐야 될 거야. 다 배웠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익숙치 않으니까 아직까지 이 2번을 구현할 때는 조금 헤맬 수 있어요. 해보세요.